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앞으로 100일 동안 책을 딱 4권만 읽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1년에 100권 이상 6년 동안 1000권을 읽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독서량을 늘리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읽으셨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평균 이상의 독서량을 갖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독서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저는 이게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 충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동이 없으면 알고리즘에 책 읽으라고 말하는 영상이 뜰 리도 없고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지도 않고요. 하루 종일 쇼츠만 봐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널려 있고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다수가 된 세상에서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건 아주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어쩌다가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겨도 그 욕구는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욕구는 뇌의 작업기억이라는 곳에 저장되는데요. 작업기억 속 정보는 고작 몇 초에서 몇 분 동안만 저장됩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는 흐릿해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 충동을 바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 한번 읽어볼까라는 마음이 든 즉시 바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전자책은 현재로서 즉각적으로 책을 읽고 싶다는 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은 항상 손 닿는 곳에 두잖아요. 스마트폰을 켜고 전자책 어플을 켜기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바로 독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장소,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말이죠. 언제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 충동이 들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충동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기도 해요. 저는 여행을 가면 그렇게 책 읽고 싶다는 충동이 들더라고요. 가방 무거울까 봐 책을 하나도 안 들고 왔는데 말이죠. 이 충동을 그냥 흘려보내면 언제 또다시 이런 충동이 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번 책 읽고 싶다는 마음을 놓치면 몇 주 동안 책을 한 장도 안 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전자책을 단권으로 구입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자책 어플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책을 납권으로 구입하는 방식은 읽을 책을 고르고 난 뒤에 결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간편 결제 시스템이 편하고 빠르다고 해도 결제를 할 때와 결제를 안 할 때에는 분명한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고 싶다는 충동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독서량을 늘리려면 독서 충동과 행동의 거리를 가능한 한 최단 거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제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야 됩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 과정 없이 바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자책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보유 장소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습관적으로 온라인 서점에 접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할 때 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시나요?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에 접속하기도 하고 쇼핑 사이트를 구경하기도 하죠. 저도 시간 남을 때 이 3가지를 다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매일 꼭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예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요. 온라인 서점 첫 화면에는 그날 나온 신간들, 온라인 서점 MD들이 추천하는 책들, 화제의 책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연예 뉴스 보듯이 쭉 읽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 가는 책은 클릭해서 사람들이 써놓은 후기도 살펴봅니다. 괜찮겠다 싶으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가기가 어려워서 공여지책으로 찾아낸 방법인데요. 독서량을 늘리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책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저도 독서량을 늘리는데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도서관이 코앞에 있는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살 때는 산책 삼아 매일 도서관에 들락거리면서 하루에 책을 3-4권씩 또 읽었거든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리학에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건 어떤 대상을 반복적으로 접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친숙함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관심도와 호감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건 나를 책에 노출시키는 행동입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의 표지만이라도 자주 둘러보고 책 읽는 사람을 자주 보면 책과 독서에 대한 친숙함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제가 이사를 해서 집이 도서관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확실히 책을 읽는 횟수도 줄고 읽는 양도 확 줄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이 코앞에 있어서 부담 없이 매일 들릴 수 있는 분은 정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점에 가지 않고 서점에 간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온라인 서점에 매일 접속하는 걸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처럼 실물책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 서점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써놓은 책 리뷰를 보고 아, 세상에 책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온라인 서점 중에서 아무 때나 북마크를 하나 해두시고요. 심심할 때, 할 일 없을 때 북마크해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5분만 둘러보세요. 그렇게 하루에 5분이라도 나를 책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 쉽고 작은 행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책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려줄 거예요. 책이 좋다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책으로 이끌어 줄 거고요.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 영상을 보자마자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방법은 통독 대신에 틈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책을 왜 안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답변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 할 시간은 있으면서 무슨 책 읽을 시간이 없냐? 시간 없어서 책 못 읽는다는 거 다 핑계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신체적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서 인간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정신적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해버린 상태에서는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시간이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지 않아서 독서를 하는 동안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 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에너지가 충분한 시간은 정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메일이나 카톡 때문에 퇴근을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책은 스트레스가 적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완충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읽어집니다. 그런 시간은 보통 몇 분 정도의 틈새 시간일 확률이 높아요. 책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스트레스가 적은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읽는 틈새 독서가 독서량을 늘리는 데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경험상 독서하기 가장 좋았던 틈새 시간을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출근해서 일하면 물론 힘들겠지만 출근길에는 아직 그 일에 시달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책이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반면 퇴근길에는 이미 직장에서 신체적인 에너지부터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탈탈 털린 상태라 억지로 책을 펼쳐도 한 장만 읽으면 금방 졸립더라고요. 출근하는 시간을 딱 10분만 앞당겨 보세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직 탈탈 털리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말이죠.
두 번째로는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했을 때가 책 읽기에 가장 좋은 틈새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직전에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설렘이 있잖아요. 이 설렘이라는 건 일종의 정신적으로 고양된 상태란 말이죠. 이때 또 기가 막히게 책이 잘 읽어지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어디 약속 장소에 나갈 때에는 꼭 가방에 책을 한 권 넣어가서 책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잘 안 읽혀졌던 책도 재밌어지는 이런 틈새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독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티나는 독서를 하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읽은 책을 여기저기 알리세요. 책을 읽은 후에 글을 써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읽은 책에 대해 말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세요.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고작 몇 권 읽은 건데 그걸 가지고 책을 읽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건 어쩐지 부끄러우신가요? 그러면 적어도 나 자신한테라도 알리세요. 나 책 이만큼 읽었다 하고요. 책을 왜 읽으려고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있어 보이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있어 보이기 위해서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처음 책을 읽게 된 이유도 본질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고 말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는 여전히 제가 꾸준히 독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있어 보이고 싶다는 건 인간의 진화와 계를 함께 해온 욕구입니다. 있어 보이는 건 생존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뭐든 무리해 가면서까지 할 때가 많아요. 이 본능에 가까운 욕구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책을 지금보다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이나 읽고 난 후의 생각을 SNS에 공유하면요. 분명 그 중에는 얘 고작 책 몇 권 읽었다고 자랑들 심하네. 이렇게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얘 책 열심히 읽네? 뭔가 달라 보인다. 있어 보이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스스로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것도 남에게 있어 보이는 만큼 독서량을 늘리는 데 필요합니다. 독서를 하는 데에도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이 책을 내가 읽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이게 없으면 또 책을 읽기가 어렵거든요. 이 자신감이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책을 읽고 티내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은 티를 남한테 낼 때도 그렇고 나한테 낼 때도 여러모로 활용도가 가장 좋거든요. 처음부터 독서 노트를 어렵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내가 읽은 책과 순번, 읽은 날짜를 목록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이렇게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씨앗이 돼서 나 이제는 이런 책도 읽을 수 있겠는데? 내 생각에 대해서도 좀 더 길게 써볼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얻어서 책을 꾸준히 많이 읽게 됐어요. SNS에 여러분이 읽은 책 사진과 한 줄짜리 감상평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하찮은 거여도 일단 쌓이기만 하면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을 더없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깊게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독서의 질과 양은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가장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때가 언젠가 이 시기를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예술가가 가장 다작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창의적인 작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처럼 독서의 질과 양이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깊이 읽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량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한다고 봐요. 한 권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금은 눈앞에 있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뭐 딱히 해놓은 것도 없는데 올해도 또 시간만 추냈다는 생각에 우울하진 않으신가요? 저도 연말마다 이런 감정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해 읽었던 책들을 한번 쫙 훑어보기만 해도 그래도 올해 책 몇 권을 읽었네 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몸을 쓰는 게 머리를 쓰는 것보다 힘든 저한테는 독서가 인생에서 성취감을 가장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내년까지는 3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딱 4권만 읽어보자고요. 제가 계속 책을 읽고 싶게 동기부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싶은 분들은 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